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즉시 항고 기간이 하루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결론을 내린 건데요.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즉시 항고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밝힌 어제 발언을 겨냥한 듯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른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쾌감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현장의 혼란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검찰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현행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인데도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여부의 핵심은 검찰이 영장도 없이 즉시 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 사건에서 즉시 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석방됐다면 즉시 항고를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해도 그러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구금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즉시 항고를 통해 피고인을 재구속한 사례까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공범들에 대한 영향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된 듯한데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건 결국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자기 부정까지 한 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에서 재판부에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언을 해야 할 부하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껏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도 앞서 5차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할 때도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시겠다는 건데요. 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도 다퉈볼 여지가 많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교묘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만을 위한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현직 대법관까지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데 검찰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실언을 했다면서 천대엽 대법관을 몰아붙였는데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검찰의 항고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을 동력 삼아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대검찰청을 찾아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한 유일한 사례가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 풀고 처음부터 다르게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1인 시위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자 민주당은 검찰이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직 법원에 즉시 항고 포기서를 내지 않았고 시간도 하루 남았다며 즉시 항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천대엽 처장이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 편을 들었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발언으로 검찰의 자율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편을 든 거라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 독립을 정면 침해하는 명백한 실언이라고 지적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재판을 비판하는 해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천 처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즉시 항고든 보통 항고든 해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즉시 항고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갈등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번 즉시 항고 논란, 사실 윤 대통령만 풀려나고 다른 게 뭐가 남는 게 있을까 싶은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검찰 결정을 가장 반긴 건 윤석열 대통령 쪽이었습니다.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한 윤 대통령은 적어도 1심 재판 동안은 다시 구치소로 들어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따라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요. 한 번 기각당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재청구까지 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변호사 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70년 넘게 해왔던 방식을 바꿔서 사흘 정도 딱 바꾼 건데 그때 즉시 항고 포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풀려난 채로 계속 다니는 거고 근데 이게 법에 나오는 거랑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형사소송법 97조 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현행법입니다. 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우려돼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하죠. 네. 우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검찰인가요? 헌법재판소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 윤 대통령은 이미 석방이 됐으니 구속 취소가 정지되고 말게 할 게 없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거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래서 석방 후 즉시 항고는 문제가 없다고 한 거고요. 그럼 검찰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한 사례가 없느냐? 심지어 2018년 의정부지검에서는 재수감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 구성원들이라도 동의했느냐? 특수본수사팀은 막판까지 버텼죠. 검찰 내부망에도 반대글이 올라왔고요. 윤 대통령만 풀려나고 상황은 꼬일 대로 꼬였는데 심 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결론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뭐 법원을 존중한다고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또 외부 영향이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가 또 위헌적인 요소가 검찰이 원래 뭐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헌재처럼 마치 그렇게 하고 네. 구성원들이 또 반발하고 그런데 도대체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이런 결정한 겁니까? 다수의 전현직 검사들도 그걸 궁금해합니다. 이해가 안 가다 보니 결국 과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건데요. 네.
작년 여름 특수통 이원석 전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디올백 도이치 사건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었죠. 네. 기획통인 심 총장의 발탁에 더 이상 특수통 출신 총장은 못 믿겠다. 이런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때 부장을 지냈고 이른바 추윤 갈등 때는 법무부 기조실장이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관은 법무부에서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가깝습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원칙대로 한다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심 총장이 왜 원칙을 어겼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누가 가장 반겼는지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윤 대통령입니다. 자,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잠시 뒤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과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 수사 결과 브리핑 의혹에 대해선 혼란을 줄 수 있었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혜 비판이 불거졌던 경호처 부속 건물 출장 조사는 경호상 어려움과 전례에 비춰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기록 열람을 거부한 건 법률에 위배되기는 했지만 파면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에 찬성은 하지만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탄핵소추 기각으로 4명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오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이 줄기각되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르게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윤 대통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이른바 줄탄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했고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도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겁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결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헌재는 의결 과정의 법정 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탄핵 남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면 헌법 77조 위반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볼 정도여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면 비상계엄을 남발할 수 있는 거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야권의 줄탄핵을 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삼아온 윤 대통령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탄핵 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 논리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는 탄핵 남발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며 파면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반격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결과를 자신한 듯 일찌감치 기자회견을 예고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을 모두 기각하자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 성적표는 8전 8패라면서 월드컵에서 이런 성적을 거뒀다면 감독은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들었던 탄핵소추 남용 주장을 부각시킨 겁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말을 아끼면서도 여당을 향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남발은 없었다고 적시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남용을 견딜 수 없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이미 부정했다며 파면은 더욱 확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라고 좋아서 탄핵소추를 했겠냐, 잘한 건 없다면서도 절차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는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걸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민주당에선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향해 파면 징계를 피한 것이지 죄는 그대로라며 전 정권 표적감사와 김건희 여사 봐주기는 수사기관과 특검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는 검사 3명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된 게 드러났는데 검찰이 김 여사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2010년 11월 1일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 7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이른바 7초 매도. 법원은 짜고 친 거래, 통정 매매라고 봤습니다.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래에 사용된 걸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문을 드러낸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헌재는 전주 손모 씨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는 압수수색을 해 주가 조작 주포 하나는 문자도 확보했습니다. 손 씨는 1심 무죄에서 항소심에서는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참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헌재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보내오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건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검찰이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대면 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뤄져 늑장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려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자리에는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명태균 사건도 지휘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고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수사할지 넉 달째 검토 중인데 초기 수사에 의문을 드러낸 헌재 판단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문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오늘도 공지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오늘 정도엔 공지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이러면 다음 주 화요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으니까 오늘로 16일째인데요.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91일에 박 전 대통령을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초반만 해도 쟁점이 단순해서 선고가 빨리 이루어질 거란 분석도 많았는데 다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우선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부가 그 사건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어느 쪽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재판관들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문제에도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라 지금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내부 의견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인의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이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대학가까지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앞 집회 현장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오늘 같은 평일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요.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99%는 인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석방된 이후로는 그 90%보다 적어질까 봐 100%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여전히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화가 나고요. 검찰도 또한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단식 농성이 6일차를 맞은 가운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퇴행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외대는 세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12.3 계엄 이후 들불처럼 일어난 대학생 시국선언과 학생총회, 탄핵 집회 참가 비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윤석열의 파면과 엄정한 내란죄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 대비도 계속 강화되고 있죠. 네, 서울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탄핵 선고 대비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공문서를 내려보냈습니다. 법원 근처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건데요. 경찰서별로 회의를 열고 대비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삭발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이 헌재호 가는 차량에 달려들다 경찰에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복무 기강을 강화하라며 경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24시간 대응팀을 구축하고 작체 경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야권은 오늘도 도보 행진과 삼보일배를 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권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헌재를 압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소속 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달려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세 걸음 걷다 멈추더니 절을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로 서울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마치 무죄 방면이라도 된 듯한 상황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저희의 염원은 삼보일배로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음으로, 목소리로, 응원으로, 시위로 보태주십시오.